다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저는 솔직히 좋아하는 대통령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좋아하는 대통령은 없지만, 그냥 다만 어떤 게 드냐면, 이 대통령은 이제 추진력이 상당히 있었고, 좀 깡이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이제 볼게요. 김영삼 정부. 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투표하러 갔을 때 첫 대통령이, 내 기억 속에 나는 대통령이 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자, 볼게요.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92년 12월 18일 실시한 제14대 대선에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김영삼 후보가 야당 후보인 김대중을 무르고 당선이 되었다.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민정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이 핵 확산 금지를 탈퇴했다. 여기 보면은, 핵 안 만들기로 하고 기본 합의서 했는데 결국은 핵을 만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하나회 출신 군인들을 전부 전역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전 엑스포가 열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기억이 나는데, 뒤늦게 아버지가 날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좀 마음속에 마음을 하나 얘기하면, 이런데 놀러가서 처음으로 즐겁지가 않았어요. 왜 즐겁지 않았냐? 이렇게 3D 안경을 쓰고 이렇게 막 도는 걸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밤새고 와가지고 이거를 나를 태워준다고 대전 가가지고 이걸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 3D 막 이렇게 도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니까 괜히 미안하고 그래서 그때 재미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얘기였고, 5번 별표 요거 시험에 나온다. 금융실명제.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오늘 이 아프리카 방송이 서버가 되게 느리네요. 오늘 이게 되게 천천히 내가 움직이네. 되게 학생들은 잘 들려요. 금융실명제 시험은 안 나오는데, 시험엔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대통령은 누구? 김영삼. 이렇게만 외우면 끝나는데, 좀 잠깐만 좀 볼게요. 자, 먼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려고 했던 대통령은 전두환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금융실명제. 이걸 실시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때 돌아가셨던 김재익이라는 이분께서 이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만들려고 하니, 이게 금융실명제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금융거래 및 그 통장을 만들 때는,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통장을 뭐 사촌 동생으로 만들고 조카 이름으로 만들고 남의 이름으로 만들고 막 이런 게 되게 흔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한 남의 이름으로 만들기가 흔한 이 시기에 이거를 하지 말고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자고 얘기를 했어. 근데 전두환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의 통장으로 통장 만들어가지고 뇌물도 받고 뭐도 하고 뭐 정치 자금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실시했다가는 내 부하들이 다 잡혀가게 생긴 거야. 그래갖고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되고, 이제 이거를 실시한 사람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이걸 실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도 이걸 실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됐든 간에. 원래는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해버리면 자기 밑에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 당시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이걸 통과시켰어요.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이 나.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갑자기 막 청와대로 뛰어갔다가 그 다음날 보면 막 검찰 가서 조사받고 있고.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 맨날 국회의원들이 검찰 가는 게 맨날 일이었어. 왜? 금융실명제를 하니까 이 통장이 자신의 통장이 아니고 마누라 통장에, 조카 통장에, 누구 통장에 하면서 이게 다 공개가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때 잡혀갖고, 김영삼 대통령의 또 하나 업적 중에 하나, 이것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이건 적으세요. 금융실명제 옆에다가 뭐가 적었냐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시켰어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옆에다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게 내가 알기로 그 4급 이상 되는 공무원인가, 3급 이상인가, 청와대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이제 대다수가 고위공직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개인 재산을 공개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어요. 난 개인적으로 이 두 제도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각종 재난사고가 있었는데, 서해 페리오 사건, 그 세월호 사건하고는 좀 뭐 비슷하고 할 수 있나? 뭐 배 타고 가시다가 이때 침몰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근데 어렸을 때 이걸 봤는데, 학생들 중에 이거 혹시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 아시는 분 있어요? 유림 학생이 이때 태어났어요. 이때 성수대교가 이렇게 붕괴된 거, 이렇게. 그리고 이때 당시 버스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진 사건. 이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 폭발 사건. 이 도시가스 공사하다가 밑에 이제 가스관을 건드리면서 밑에 지하철이 폭파된 사건. 이때 당시 사망이 39명. 이렇게 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응답하라에서도 나왔었는데, 유림 학생 태어나기 3년 전이에요. 유림 학생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야, 그럼 아버님이 아마 대학 다니고 계실 때인 것 같네. 그러면, 이거 한번, 쉬어가는 타임을 볼까요? 아니,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서울에서. 그 다음에 267쪽에 넘어가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 요것도 한 번씩 시험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물건을 싸게,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면 그 나라의 물건을 좀 사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혀 안 사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면은 되게 값싸고 좋게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그 결과 이때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자동차하고 이런 거는 좀 받기가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부분 개방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때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요. 우리 사촌형이 농사 짓는데, 우리 사촌형의 표현대로 하면은 정부가 이런 무역 관계에 관련해가지고, 무역 관련해서 협상 볼 때 맨날 농업이 제일 만만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고, 8번은 시험이 안 나오고, 9번도 시험이 안 나오지만, 김일성이 일단 사망을 했고, 10번 줄, 광주 민주화 운동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때 당시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요거 줄. 그 다음에 11번, 구조선총독부 철거. 자, 총독부가 철거됩니다. 자, 볼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따른 한일 감정이 이때 악화됐어요.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유명어로,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선 총독부를 폭파시킨 거지.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거 반대예요, 반대. 왜 반대하냐면, 이런 것도, 물론 일본이 만든 거기 때문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런 거를 이제, 뭐 옮긴다든가, 뭐 보존할 방법을 찾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걸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일환으로 이제, 일환과 경복궁 복원으로 인해 철거되었다. 그다음에 12번 줄,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개칭되었고, 유림학생 아이도 안 태어났죠. 누구야? 우리 곽교 유생님은 태어났나? 그 다음에 13번, 전두환 노태우가 이때 당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당시 조사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광주민주화 운동과, 그 다음에 이 정부,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뇌물수수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1심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씨가 아마 징역으로 징역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40몇 년 받았을 거야. 근데 2심에서는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무기징역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노태우 씨가 이제 거의 노태우 씨가 징역이 감력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잠깐만 내가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몇 년 되셨나? 1심이 22년 받으셨구나.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이제 감력이 돼가지고 17년, 요렇게 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이제 당시 김대중 당선인, 여기서 당선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당선인에 의해, 1997년에 이제 사면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북한 잠수함이 이때 당시에 강릉 앞바다에서 등장을 했고, 이때 당시에 북한 특수요원 26명이 이 잠수함을 타고 왔는데, 이때 당시에 14명인가 죽고 12명이 이제 나왔는데, 이거를 찾은 분이 누구냐? 주변 운전하던 택시 기사님이 이걸 찾았어요. 이때 유림 학생이 드디어 태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때 강릉 잠수함이 이때 와가지고 이 잠수함을 찾은 택시 기사님이 아마 1억 5천인가 1억 받았을 거야.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강릉에 있는 예비군들 소집, 그러니까 강원도 예비군 소집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때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과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때 예비군 때 안 오신 분들은 벌금 500만원씩 받았다더라. 이때 당시 500만원이면 지금 1000만원이 넘을 거야. 하여튼 이때 받았고, 요거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 요거 시험에 나오고, 요거 시험에 나온다. OECD, 세계 경제 20위권 안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이때 당시 세계 경제 20위권 안에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 OECD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되는데, 뭔가 보면 되게 행복한 회로를 돌리고 있지만, 이때 가면 이제 뭐가 터진다? IMF가 터진다. 요거 세 개 줄.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 내가 카드만 막 쓰고 있는데, 카드를 막 썼는데, 실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은, 급한 일이 터지면 쓸 데가 없잖아. 그때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안정되면, 그 다음 회사 안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만들면 이 회사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만들면 저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여기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IMF가 일어나는데, 이때 당시 이제 내 기억 속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이 IMF가 터졌는데 우리 반에 47명 있었는데, 아빠 실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0명이 손 들었던 것 같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버님이 실직을 안 해서, 나는 그때 처음 어렸을 때 나의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우리 아버지는 왜 시집을 안 하지?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공무원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도 유행을 했고, 요거 하나 적어볼래요? 하셨는데, 내가 요걸 하나 안 적었는데, 요거 하나 적어봅시다. 어디에 적냐면, 95년도, 여기 하나 적으세요. 요거에다가 하나 적어주실래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요. 세계무역기구에 이때 가입을 했어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했고, 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볼게요. 김대중 대통령은 거의 3번 만에 대통령이 되셨고, 40%의 지지율을 얻어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김대중 당선자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화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서 전두환, 노태우 이게 전 대통령들이죠. 전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때 풀려났지.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를 사형으로 몰았던 사람들을 풀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이 사람들을 불렀다. 노태우 씨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전두환 씨는 뭐라고 했냐면 당선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이랬어요. 난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방법 이렇게 있는데, 금모기, 외자 유치, 외자라는 건 이제 외국에서 투자자들을 불러오는 거고, 금융 구조조정, 기업 간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금모기 운동을 했어요. 자, 말 나온 김에 해보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 구국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비슷한 운동들이 몇 개 있죠. 대한제국기에 뭐가 있었어요? 국채보상운동.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산장려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고 금융감독원을 설치하고, 그럼 요거 두 개 줄. 이때 당시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에다가 소를 1000마리 기증을 했죠. 북한에 1000마리 기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북한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큰 영향을 주었고, 이분이 왜 소를 1000마리나 기증을 했냐? 이분이 북한의 고향이거든. 그래서 북한에 소를 기증을 했고, 이때 당시 이거를 계기로 이제 김정일이 되게 북한을 좋게 봤고, 그 다음에 금강산 해로 관광. 이때 당시에 이제 금강산을 배 타고 관광할 수 있게 됐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대중문화가 이때 수입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때 당시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건담, 에반게리온, 슬램덩크, 뭐 이런 만화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때 당시에 또 문화로 수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고, 11번 별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거 시험에 나와요. 기본적인 생활을, 가난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돈을 내주는 거.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번, 요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요 사진. 너무 유명하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요 사진. 이때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넘어가가지고 이때 김정일을 만났던
일인데요. 이때 너무나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은 두 분이 만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 앞에 차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타고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타기로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뒤에 탔는데 갑자기 김정일이 와가지고 같이 차를 탑시다 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타고 이동을 했다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그 영향은 뭐냐면 김대중 정부의 요거 동그라미 햇볕 정책이 있었어요. 이 햇볕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람과 태양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옷을 벗기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동화에도 있잖아요. 바람하고 햇빛하고 이 사람을 옷을 벗기는 걸 내기를 했는데 누가 이기게 돼요? 햇볕이 이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한에 엄청난 지원해줘서 이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인데요. 뭐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어찌됐든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 요거 시험에 나온다. 6.15 남북 공동선언. 자,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이거 다 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은 연합체라는 게 있는데 이 연합체가 시험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낮은 연방제라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낮은 연방제 나오면 요거 찍으세요. 그냥 알겠죠? 낮은 연방제. 그 다음 넘어가서 경의선 철도가 복귀되고 여기서 경의선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하고 의주, 여기서 의주라는 건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고 개성공단을 만들고 지금 개성공단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안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육로로 관광할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이 이때 만들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9.12 테러가 이때 있었고요. 2002 한일 월드컵. 여러분 2002 한일 월드컵 때 몇 살이에요? 내가 이때 이 당시 내가 고2였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온 전신만치 태극기 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요것도 시험 나옵니다. 한일 월드컵. 이때 당시 박지성이 막내. 그 다음에 연평해전은 시험이 안 나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분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신데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죠. 사진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시노?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자,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연설문을 참 기가 막히게 쓰신다는 거. 그래서 이 글을 상당히 잘 쓰셨던 분이고, 자, 이라크 전쟁에 이때 가게 되는데요. 이라크 전쟁에 간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 전쟁에 간 우리 정부를 이 노무현 대통령 욕을 많이 했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3번 별표, 과거사 청산. 이거를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러한 식으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공부하지 말고 이거만 공부해. 과거사 청산. 이때 당시에 우리 정부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이 이때 만들어지고 개성공단 줄, 그 다음에 고속철도 KTX가 이때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세종시가 이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요거 줄 호주제 폐지. 이혼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남자 성을 따르는 것보다 여자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호주제.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 있고, 요거 FTA 협정, 요것도 무역 협정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북한 한 번 더 만나고 오는데 그게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럼 여기서 이제 회담 내용을 발표한 게 14 남북 공동선언. 이거를 계승한다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박수! 현대사 다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사 복습을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자, 생각나는 대로 좀 불러볼게요. 자, 현대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1대 대통령은 누구였어요? 1대 대통령. 일단 대통령 하지 말고, 이승만 정부 초기 볼게요. 이승만 정부 초기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반민족 특별법.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농지개혁이 있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분배, 그 다음에 삼정보 이런 것들 있죠. 지금 학생들 여기 필기하시는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 필기하지 마시고 경남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료실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카톡에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승만 정부 이제 중기 때 가면 대표적인 게 이제 6.25 전쟁이 있죠. 6.25 전쟁 중에 헌법을 고치죠. 그게 무슨 헌법이에요? 발췌 개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는데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이승만 정부 후기 때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300사업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00사업이 있고, 그럼 이승만 정부 후기 때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4.4.5.1 사건을 일으키죠. 그리고 3.15 부정선거를 또 일으켜서 그 결과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럼 네 번째 윤보선 정부 볼게요. 윤보선 정부 후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지방자치제 실시. 그 다음에 4차 개헌을 하게 되죠. 4.19 혁명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요거네. 허정의 과도정부. 이때 한 게 이게 3차 개헌. 3차 개헌에서 중요한 건 내각 책임제. 윤보선 정부 4차 개헌을 하게 되죠. 4차 개헌. 4차 개헌의 내용은 3.15 부정선거자 조사. 그럼 여섯 번째, 박정희 군부. 박정희 군부하면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5차 개헌을 하게 되죠. 5차 개헌. 5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에 화폐 개혁을 하게 되죠. 판에서 원으로. 그 다음에 제1차 경제개발을 하게 되죠. 7번 박정희 이제 정부 초기. 자, 일본하고 이제 조약을 맺겠대요. 한일 협정. 그 다음에 독일의 서독의 광부와 강화사를 이때 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이때 베트남 전쟁을 보내게 되고, 베트남 전쟁 시기 갔다 와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수출 자유무역지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때 설정하게 되죠. 또 없나? 중요한 사건? 전태일 불신 사건?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8번. 박정희 정부 후기를 보면, 이거 했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삼성개헌. 이게 6차 개혁이지. 대통령 몇 번 하는 거? 3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신체제에 들어가는데, 이때 유신체제에서 중요한 건 이거 7차 개헌이고, 긴급조치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새마을운동도 있네. 유신체제밖에 없나? YH 무역사건. 대통령을 통일
주최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는 거, YH 무역사건, 부마항쟁, 그죠? 그 다음에 10월 26일날 11.6 사태,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9번, 이제 최규하 대통령 때, 최규하 대통령 때, 이제, 12.12 사태, 서울의 봄,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번,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때, 이제, 8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이고 7년, 그냥 전두환하면 또 생각나는 거 3S 정책. 또 뭐 있냐, 전두환하면 생각나는 거. 최저임금제, 중학교 의무교육. 갑자기 박정희 생각났다.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경제정책 중에 하나, 3조 호황. 그 다음에 6월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9차 개헌이 실시가 되는데, 9차 개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대통령, 직선제, 단임제, 5년. 11번,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때 중요한 거, 3당 합당. 88년도 서울올림픽.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는 손에 잡아. 북방외교. 그 다음에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어. 유엔에 동시 가입해. 그 다음에 너와 난 쳐들어오지 않겠다. 남북 기본합의서. 갑자기 막 생각나네. 박정희 정부 이거 7.4 남북 공동성명. 민족 대단결, 이게 중요하다 했고, 이게 대단결,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남북 조sol위원회, 이런 것들 설치했고, 갑자기 전두환이 생각나네. 남북 기본합의서. 생각이 안 나. 선생님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최저했잖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김영로 시장한 거. 그다음에 12번. 자, 김영삼 대통령 이제 시험에 생각나는 거. 첫 번째, 금융실명제.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 그 다음에, 민족정기 회복운동. 민족정기 회복하는 거. 조선총독부 폭파. 국민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로 개편하는 거. 그 다음에, WTO 가입. OECD 가입. OECD 가입. 그 다음에 IMF의 구제금융 신청. 그 다음에 13번 김대중 금모으기 금강산 해로관광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낮은 연방제 그 다음에 2002 한일 월드컵 생각해보니까 노태우 때 80, 했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과거사를 정리하고, 아니 개성공단 만들고, 행정수도 정리하고, 호주제 폐지하고, 무역협정 FTA에 체결하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요것만 알아도 현대사 다 맞춘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5분부터 수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